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국립공원을 갈 때 요금을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죠. 설악산은 예를 들자면은 소공원으로 오를 땐 요금을 내지만 한계령이나 오색으로 오를 땐 요금을 지불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에 폐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요금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 입장료입니다. 매년 단풍철이면 국립공원 입구에서 입장료로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온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해 현재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 관계자에 해당하는 불교계와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불하는 국립공원 입장료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닙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에 폐지되었으며 현재 설악산 소공원, 속리산 법주사 방향, 주황산 대전사 방향, 가야산 해인사 방향, 오대산 월정사 방향 등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문화재 구역 입장료 혹은 문화재 입장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고요. 요금소 앞에는 하나같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저는 소공원에서 설악산에 오를 때 신흥사에 들른 적이 없고요. 4,500원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은 속리산 법주사를 들르지 않고 싶습니다. 계룡사는 동학사 방면에서 오를 때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코스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왜 문화재 관람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도 국립공원에 입장할 때 문화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을까요? 언뜻 들어보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관행이지만 버젓이 행해지며 심지어 합법이라며 십수년간의 항의에도 전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기 위해 국립공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이면 해당 지역이 모두 국가의 소유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1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총 면적 3,972제곱킬로미터 가운데 1,279제곱킬로미터로 약 32.1%에 달하고요. 즉 국립공원 중 3분의 1은 국가 소유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유지 32% 중 개인 소유는 25.1%에 해당하고요. 사찰 소유는 약 7%에 해당합니다. 7%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각 국립공원별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은 37.5%가 사찰 소유이고요. 내장산은 26.2%, 오대산은 17.8%, 계룡산은 15.4%, 속리산은 11.4%, 설악산은 10.2%가 사찰 소유인데요. 10% 내외의 산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37%의 가야산이나 26%의 내장산은 이 정도라면 사찰의 재산권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국립공원 지정 당시 해당 구역의 소유권이나 정확한 이해관계에 대한 깔끔한 정리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국립공원의 역사와 문화재 입장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1967년 최초로 공원법을 제정하여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하였고요. 같은 해 최초로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68년에 경주와 계룡산, 70년에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71년에 내장산, 가야산, 75년에 덕유산, 오대산, 76년에 주황산, 83년에 북한산, 84년에 치악산과 월악산, 88년에 월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3년 무등산과 2016년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국립공원 지정된 연도를 보면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군부 독재 시절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유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에도 충분한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하였고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볼 때 반발을 하긴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립공원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이나 사찰들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짧게는 수십 년부터 길게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던 사찰이나 개인에게 단지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 사유지를 공유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가장 최근에 지정된 태백산, 무등산, 월출산 등은 현재 입장료와 관련된 논란이 없어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문화재 입장료는 국립공원이 탄생하기 5년 전인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항목을 근거로 해인사에서는 먼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 속리산에서 최초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등산만 하고 사찰이나 문화재 관람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2006년 3월 10일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발행한 정보에 따르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는 상황에 따라 분리 또는 합동 징수되길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관련 갈등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정 형편이 어려웠던 1970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도입하면서 속리산 법주사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유사요금 이중징수에 따른 탐방객 불편 해소 취지에서 도입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징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1997년 분리징수를 시도하였으나 조계종의 산문 폐쇄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고요. 이후 1997년 10월 14일 조계종과 문화체육부의 청와대 합동회의에서 공동징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저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근거가 빈약한 문화재 입장료 징수를 인정해준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협동징수는 지금까지도 등산객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사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은 공식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 직원은 매표소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나마 정당한 명분이 있었던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고 정당한 명분을 찾기 힘든 문화재 입장료만 매표소에 남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동시에 국립공원에서 징수를 하던 22개 사찰 중 14개의 사찰에서 일제히 관람료를 오히려 인상하였습니다. 설악산 신흥사는 1,800원에서 2,500원, 지리산 화엄사와 속리산 법주사는 2,200원에서 3,000원, 백양사와 월정사는 1,8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였고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계기로 각 사찰에서는 수익 증대를 꾀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전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던 등산객들의 불만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찰들은 국립공원 중 일부는 사찰의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이 뒷짐을 진 채 사찰이 길을 막고 돈을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게 한 것이라고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찰들은 공원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 반면 지리산, 천은산은 지방도로에 매표소를 차리고 문화재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지리산 노고단을 오르려면 861번 지방도로를 지나야 하는데요. 천은사를 안 가는 사람에게도 도로를 막고 요금을 징수한 것입니다. 도로가 천은사 소유이기 때문에 사찰에 가지 않아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강 모 씨 등 74명이 천은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소송은 무려 대법원까지 올라가 도로 부지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면서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며 판결문에 명시하였으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1,600원의 입장료를 돌려주고 각 1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은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요금을 징수하였으며 무려 2019년에 와서야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구례군 등 8개 기관과 운영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업무 협약을 한 이후에야 입장료가 폐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2007년 공동징수를 할 때에는 그래도 사찰이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찰은 세금도 내지 않아 이제는 사찰에서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합법이지만 실제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입장료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카드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통 사찰 유지 보수를 위해 예산을 따로 집행하기도 하여 이중징수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등산 애호가 입장에서 부당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할 뿐더러 매우 부당한 상황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되기 전부터 수십 년에 걸쳐서 문화재 입장료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나 국민청원 페이지에 수십 건의 건의가 올라오지만 이에 관해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화재 입장료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기고 등산객이 다니는 길을 비워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찰 측은 그럴 경우 거두어들이는 수입이 감소하여 문화재를 보호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거두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 공개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는 공허한 주장일 뿐입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하였지만 사찰들은 오랫동안 누려온 자신들의 이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백담사와 같이 스스로 입장료 징수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수십 년간 전국 국립공원 전체를 통틀어서 징수를 철회한 곳은 백담사 단 한 곳뿐입니다. 반면 수십 개의 거찰들은 입장료 징수를 바탕으로 점점 덩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해 당사자인 국립공원, 불교계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의 경우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관련된 문의나 불만글에는 해당 사찰에 문의하라는 떠넘기기 식의 응답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며 의지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이 결정되거나 관련 법안이 입법되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계종인데요. 조계종의 공식적인 입장은 불교신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불교계의 주장은 기승전 사유지로 귀결됩니다. 저도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자료 조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조계종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부가 우리 집 풍경이 좋다는 이유로 공유지로 하자고 하면 저는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보여준 조계종의 태도는 그냥 이권을 놓기 싫어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방도로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매표소를 이전하지 않는 모습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함께 오히려 문화재 관람료를 올려버리는 모습, 현재 수익이 얼마인지 전혀 공개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자정작용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말 비용의 문제라고 하면은 현재 입장료로 거두어 들이는 수익과 비용을 공개하여 토론을 통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총 수익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단지 수익 중 30%가 문화재 유지 및 보수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모든 사태를 뒷짐지고 갈등과 분쟁을 조장한다고 헌법 소원까지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모두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인데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 정부에서 사유지 문제나 공동징수 문제를 버려놓은 상황이니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전대에 큰 똥을 물려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지금의 상황은 합법적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정당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정부 측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현재로서는 많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사찰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의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해법을 제시하였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8년 12월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2018년 3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관련된 문제를 협의해왔다고 하는데요. 문화재청 관계자는 조계종에서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에 대한 보상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관람료 징수 위치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립공원 지정으로 사찰 토지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문제는 문화재청이 아닌 환경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여서 아직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저희는 2018년까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2020년 1월 30일에 동아일보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추진이라는 기사가 있었지만은 기획재정부에서 바로 반박 성명을 내면서 사실과 다름을 보인 것이 최근 정부의 반응입니다. 이렇듯 현재까지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요. 물론 새로운 입법이나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조계종의 불교 신도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정치권이나 정부 측에서는 불교 측과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시행할 경우 불교도들의 반발이 무서워 온건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선대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과 사찰들의 양보할 줄 모르는 태도로 애꿎은 등산객만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등산 애호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며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당장의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문화재청, 환경부,
국립공원,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조계종과 사찰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태의 부당함을 알 수 있도록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을 알게 되고 그렇게 더 큰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불합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심과 여러분들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 방법이니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